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국립암센터에서는 보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통계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이 지원 가능하고요. 통계학이나 보건학을 전공했거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통계 분석과 리서치에 능숙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임상병리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 전공으로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중 임상병리사 면허 자격을 소지해야 하고요. 종합병원에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동 체혈 경험이 있거나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18년도 하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기술, 연구, 방재안전, 그리고 운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모집 중인데요. 공통사항으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하고요. 행정직과 기술직, 방재안전직의 경우는 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구직의 경우는 논문 사항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 남부보건소에서 기간제 진료의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방문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지만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이문기 반려견 훈련사, 그리고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문기 훈련사님은 저희가 1부에서 영상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려견 훈련사 이문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려견 훈련사, 간단하게 이름만 들어도 추측을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 올바른 방법을 몰라 가족과 이웃 간에 많은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잘 따르고 점잖게 행동하며 통제가 잘 된다면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겠죠. 반려견 훈련사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훈련을 도와드리고 또 반려견과 소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려견 훈련사 교수님, 저희가 최근에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유명한 훈련사분들이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익숙해졌는데 언제부터 생겨난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애완견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했죠. 키운다. 그런데 반려견이 이제 10여 년 전부터 우리 문화에는 이제 함께 한다는 걸로 이제 동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둘이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행복하고 같이 가는 반려견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일종의 코칭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이 반려견 훈련사라고 생각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급속히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 훈련사가 사회적으로 이게 좀 각광받기 시작한 그런 계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청년 기획단이 또 체험하는 것도 봤지만 실제로 반려견 훈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방문 훈련과 위탁 훈련 두 가지 중에요. 보호자나 반려견 상황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교육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짖고 흥분하고 공격성을 띠는 반려견들한테 간식을 주게 되면 반려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복종 훈련은 제가 3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애기 키우느냐 사람이 강아지 키우느냐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복종 훈련을 키우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려견한테 말을 가르쳐 보호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들이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보호자분들을 직접 반려견을 잘 통제하게끔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예, 간식이나 복종 없이 또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려면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공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이렇게 센터를 방문하는 그 강아지들 중에 어떤 형태의 반려견들이 좀 주로 방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로 뭐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이 많이들 가정 방문해 보면 많이들 짖습니다. 많이 흥분하고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네. 그런 반려견들은 보통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방법으로 여러 매체를 보고서 반려견한테 무턱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반려견들 자체가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직접 반려견들한테 말을 가르치면서 소통을 하게끔 해주면서 보호자분들을 가르쳐주면은 보호자분들이 얼마든지 운전을 잘할 수 있듯이 애들을 잘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반려견이 당장 이제 훈련사 분들과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게 행동이 교정이 되고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상황이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컴플레인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해봐서 그렇습니다. 반려견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제가 봐서는 애들이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잘하고 싶은데 보호자분들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 애들의 행동 습관이 나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이나 운전을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올바르게 해야지 자동차가 똑바로 갈 수 있듯이 반려견한테도 제가 하듯이 보호자분들도 원칙을 지켜야 하고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반려견이다 보니까 너무 가행보호를 하다 보니까 네. 반려견들이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간혹 가다가 뭐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애가 저기선 잘 됐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잘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제가 또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분이 그 반려견을 좀 산책을 시키시고 반려견들을 조금 자식이라 생각하고 좀 엄하게 냉정하게 해주시면 반려견들이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네, 그렇군요. 자, 반려견 훈련사 아무래도 점점 인기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런 직업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따로 그 직업이 필요한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반드시 이제 자격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제 자기도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사설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학교가 가끔 이제 보면은 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길 나오시면은 뭐 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견협회하고 애견연맹에서 이제 반려견 훈련사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상급, 2급, 1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여기를 따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제 자기도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고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반려견 훈련사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어진 이제 뭐 이런 코스를 가야 한다라는 정형화된 도식은 없지만 반드시 이제 이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과정은 거쳐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사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견습생을 통해서 한국애견협회 1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뭐 최연소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반려견 훈련사에 첫 발을 내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훈련사는 지속적인 반려견들을 훈련을 통하여 많은 반려견 어떤 반려견이든 간에 다 케어를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려견들이 집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은 가족분들의 불화가 생길 분들은 반려견들도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반려견 훈련사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보다도 중요한 게 반려견들의 나쁜 행동을 바로 현장에서 고쳐주고 보호자분들이 얼마든지 애를 상황에 따라서 잘 통제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려견 훈련사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30년 좀 됐습니다. 와, 30년이면 정말 많은 강아지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뭐 기억에 남는 강아지나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한 10여 년 전에 그 보호자분 한 통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호자분 강아지가 복사라는 그 일본계에서 수입했다는데요. 그 나이가 한 살 됐습니다. 오. 그렇지만 가정에서 키우다 보니까 뭐 짖고 뭐 흥분하고 무질서하다 보니까 예. 그런 산책할 때도 많이 통제도 안 되고 그래갖고 뭐 가정에서 키우는데 뭐 가족 간에 불화도 많이 생겨갖고 아 정말 자기네가 정말 오만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실상적으로 뭐 가족분들하고 반려견하고 다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애한테 말과 행동하면 애 자체가 이해를 못할 분들은 애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못 시키다 보니까 애들 자체가 더 많이 표정이 어둡죠. 그게 이제 눈에 나타납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 갖고 반려견한테 말을 가르치면서 2시간 한 번에 개가 천선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자분께서도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2시간만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진작에 배울 걸.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저도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 예. 이게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강아지 그렇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예. 사실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게 이 반려견 훈련사다라는 말을 하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네. 그래 제가 반려견 해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요즘은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여러 매체에서 너무 많은 반려견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반려견 보호자분들께서도 너무 많은 매체를 보고 따라들 하십니다. 집에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애들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집에 네. 안경이 틀리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나쁜 행동했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타이밍을 못 잡을 분들은 반려견이 나쁜 행동했을 때 올바른 교육 방법을 모릅니다. 예. 반려견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려견들은 눈치를 알아듣습니다. 그런 반려견들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집에 질서가 없고요. 그래 가능하면은 전문가한테 강아지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아지 때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을 고쳐주면은 반려견이 바르게 자랍니다. 그러면 네. 보호자분하고 서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다 불러서 본인들이 교육을 배우고 반려견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반려견들이 가정에서 질서가 있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하고 가족분들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뭐 반려견에 대한 생각, 태도, 방법이 조금만 바뀌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 그러는데 유기견이 갈수록 증가하고 반려견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좀 교육 방법을 조금만 바꿔주면 유기견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 반려견 사고가 충분히 낮춰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좀 반려견 훈련사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뭐 애정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 애정만으로는 참 힘든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말이 통하지 않고 뭔가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뭐 끈기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훈련사님께서 직접 좀 느끼시는 반려견 훈련사에게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뭐 반려견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반려견들하고 많은 교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들을 많이 달아보면서 반려견들을 자신 있게 리더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가장 좀 방송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반려견들한테 보호자분들이 맞춰줍니다. 달래주고. 이거 제가 반려견을 오래 해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시겠지만 자녀분들한테 맞춰주고 따라다니면은 자녀들이 바로 자라기 힘듭니다. 네. 그 반려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들을 올바르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올바르게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애들 간식 주고 달래면은 간식 먹을 때뿐이지 간식을 먹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간식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뿐더러 제일 안 좋은 게 간식을 주게 되면은 반려견들의 건강은 보호자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간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간식 훈련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참 강아지한테 항상 간식으로 좀 많이 네. 어르고 달래는데, 예, 좀 어느 정도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반려견 훈련사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개라는 존재 그 대상에 대해서 제가 미친 듯한 그런 헌신이 있고 애정이 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건 기본 사항이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를 반려견을 교육시키는 직업이지 개하고 노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끈기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좀 예. 이렇게 자기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반려견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기 교육시키고 또 행동을 통제하고 같이 교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도 꼭 갖춰야 한다. 네. 이게 너무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사실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한 반려견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매뉴얼이나 교범 같은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 좀 맞춰서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된 게 또 네. 많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이문기 우리 대표님도 이제 연수도 많이 가셨던데 해외를 가시다 보면 또 어학 능력도 있는 게 그런 예. 다양한 사례들을 또 접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를 갖추고 또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하는 반려견,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새 다양한 분들의 이제 이런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본인이 평소에 연구 노력하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년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예. 그 힘든 순간이라 그러면 반려견들을 다루면서 반려견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견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겸습생일 때인데 반려견 훈련이 아주 잘 되는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뭐 소장님이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예. 반려견을 제가 뭐 재미있다고 자꾸 앉아 엎드려 하니까 반려견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그때 힘드셨어요? 예. 어.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경우고 지금은 이제 많은 반려견 다루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정말 조금만 잘해주면은 유견이 생기지도 않고 반려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좀 아쉽고 반려견 전문가로서 많은 조금만 방법을 올바르게 해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 행복 지수도 충분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지금까지 계속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하면 그 관련 직업이 분명 훈련사만 있지는 않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직업이 좀 네. 있을 텐데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뭐 상당히 이제 요즘엔 직업이 다양화되지고 또 세분화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라고 하죠. 그 네. 돌보미도 가능하겠고 또 하나는 동물 어떤 그 치료사 동물에 예. 대해서 이제 동물에게 대한 치료도 가능한 그런 직업도 있겠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의 행동 전문가. 아무래도 이건 뭐 훈련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전문가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사료들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들이 이제 뭐 예컨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관련 직업들도 할 수 있겠고 또 사진도 찍어주는 펫 포토그래퍼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직업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이 요즘 이제 거의 가족 같아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죽어도 그냥 하지 않고 꼭 장례를 하게 네.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반려동물의 장례 지도사 같은 경우도 예. 관련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의 이 세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직업이 꼭 이것만으로 가지는 않고 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한 그렇게 예. 약간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예. 그런 직군으로 되겠습니다. 또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네, 그렇죠. 관련 네. 산업도 커질 것이고 분명히 또 새로운 직업도 거기에 네, 맞춰서 나타나죠. 전혀 예상치 못한 직업들도 네.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훈련사님께 어떻게 이 반려견 훈련사가 되셨는지 이유는 여쭤보질 예.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좋아해서 친구의 소개로 반려견 훈련소를 알게 돼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예. 네.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렇게 좀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을 하시면 글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그 강아지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예, 분명히 그렇죠. 좀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가질 때도 있을 테고 분명히 예. 좀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예전에는 뭐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반려견 훈련사가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생을 바라는 훈련사의 젊은 분들한테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사님께서도 직접 좀 이 직업을 선택한 걸 어느 정도 좀 후회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반려견이라는 게 제가 가르치고 네.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따라와 줍니다. 예. 애들이 금방 천진난만하고 순합니다. 애들이. 그만큼 교육 효과도 좋을 뿐더러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또 추천까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지금 분명히 반려견 훈련사를 꿈꾸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예.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반려견은 뭐 생소한 직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 직업으로 선택하면은 앞으로 유망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네. 반려견 훈련사의 길을 좀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이제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4-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 이외에 저는 어떤 그 평소에 어떤 그 자세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 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첫째가 역지사지에 좀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항상 역지사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내가 걔라면. 그렇죠. 네. 내가 그 상대에게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왜 내가 굳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그 문화에 한번 우리가 가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역지사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또 이 선행돼야 될 것이 관찰력입니다. 관찰력.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패턴을 분석하고 하는 네.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끈기가 있어야겠죠. 네. 지켜보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금방금방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기가 수반돼야 네. 되고 쭉 지켜보는 관찰력, 그다음에 역지사지 자세. 저는 이것이 애견 훈련사가 되려는 분들이 좀 반드시 좀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좀 애정, 끈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반려견 그렇죠. 훈련사분들께도 네, 네. 해당되는 말이지만 네. 견주들에게도 참 해당되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네, 맞, 정말 그래서 그렇죠. 좀 훈련사 분께 굳이 가지 않아도 좀 네. 직접 그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유기견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될 텐데요. 예, 그렇죠. 예, 아까 또 훈련사님께서 특히 네. 좀 강아지 문제에 있어서 산책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예, 이- 반려견한테 네, 가장 큰 중요할까요? 사랑은 맛있는 거 안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산책을 시켜야 됩니다. 산책을 시켜야지 애들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풀어지면서 그다음에 사람이나 강아지나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애들이 집에서 나쁜 행동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통제를 하면 네. 강아지들도 수긍합니다. 이게. 그럼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서 좀 애정을 많이 확인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무래도 산책이 강아지들 자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제일 네. 좋아하는 거 해주면 자체적으로 애들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일단. 네. 그리고 애가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었기 때문에 네. 가정이 가서 점잖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산책은 좀 빈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이라든지? 산책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려견들의 건강, 체력,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하는데요. 반려견 산책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녁에 그냥 몰아서 한 2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침 일어나서 한번 산책 나가고 네. 그다음에 퇴근해서 한번 나가고 밤에 뭐 10시, 11시 잠깐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반려견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뭐 적절한 시간에 나가서 네. 지칠 때까지 하고 네. 오는데 저에게는 뭐 3시간을 걸어도 네. 계속해서 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아주 어떻게 해야 건강한 될까요? 뭐 시기고 상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개보다도 사람이 먼저 지치겠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산책이라는 생각을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대가 집안에서 있으면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신경질 부리고 예민해지고. 네. 그러니까 반려견들도 아시겠지만 반려견 나이가 한 살이면 한 15살, 두 살이면 한 22살 정도 됩니다. 네. 그 2살, 뭐 3살짜리 반려견들이 집안에 있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도 반려견 보호자분들께서는 산책을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간식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 운동도 안 하는 데다가 자꾸 먹으니까 살찌면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애들을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은 반려견한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은 그러면 정말 한번 실컷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예. 이 반려견 훈련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예, 배변 그렇습니다. 훈련도 있을 테고, 뭐 예. 여러 뭐 좀 짖지 않는 훈련,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뭐 훈련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려견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반려견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들이 더 반려견 컨트롤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책 보고 TV 보고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책 보고 TV 보고 따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반려견들은 기계보다 더 민감한 동물입니다.
가능하면은 반려견 교육을 직접 배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은 반려견을 자녀들 교육시키듯이 전문가를 다 불러서 다 교육을 네. 배웁니다. 그걸 교육 자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선진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제 반려견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려견 훈련사 이제 어느덧 30년을 넘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도 어떤 반려견 훈련사로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반려견을 키우는 목적은 더 행복하게 해서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반려견한테도 교육 방법을 가르쳐 가정에서 질서 있고 밖에 나가 타인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다들 행복하게 하는 사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하루라도 올바른 방법 배워서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려견이 행복한 반려견이라는 건 가정 내에서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점잖고, 그렇지 않은 반려견들은 아시겠지만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도 애가 사람을 보면 절절 따댕기고, 이거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견의 인생, 제가 봐서는 15년, 20년 사니까 반려견도 인생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 지수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 직업으로 보시는 반려견 훈련사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추산을 그러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추산을 한 거 보니까 이 반려견 시장의 이제 그 규모가 올해 2018년 한 3조 원대로 추정하더라고요. 2020년이면은 한 5조 원대.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업에 뭐 경련도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자기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앞으로 굉장히 밝은 직업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문기 훈련사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